이제 선샤인이라는 이제 드랙 활동명을 사용하고 있는 박동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뷰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성소수자 아티스트들을 대변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생각과 비슷한 연결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에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게 된 거는 한 올해로 3년 3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조금 소규모 단체에서 주로 이제 뭔가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가서 공연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있으면 인터뷰 같은 것도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이태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러면 잠깐 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러쉬에서 일을 하면서 게이 클럽에서 같이 바텐더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랙 커뮤니티에서 이태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90년도부터 막 활동을 했었던 드랙 퀸 클럽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공간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태원 하면은 뭔가 그런 공간들이 되게 메이저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태원 드랙 하시는 분들은 다 이태원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드랙 아티스트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드랙이나 퀴어 사진을 하는 사진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드랙 아티스트들을 포함을 해서 뭐 스탠드업 코미디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벌레스크라든지 그런 부류의 되게 해외에서는 좀 메이저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마이너한 공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태원에 모여서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좀 제2의 고향 같은 공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예전에 과거의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서운 곳으로 되게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뭔가 좀 개발이 조금 덜 되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인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한국에서 좀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한국에서 거주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가 없는 뭔가 불법 체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성소수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데에 있어서 연대감을 더 느꼈던 것 같고,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었던 공간이어서 뭔가 인간 박동선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지만 현재로서는 뭔가 이태원이 조금 더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 갔던 게 고3 때였고 그 이후로 매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사람도 진짜 많고 외국인도 진짜 많고, 진짜 여기가 이태원이 아니라 진짜 뭐 미국의 번화가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나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주지 않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어떤 가정 환경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예 서로에게 묻지 않고 그냥 너 재밌다, 나랑 같이 놀자, 요런 걸로만 다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그래가지고 더 오히려 편견 없이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이제 비성수자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약간 이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태원이 되게 그 거리가 많이 나뉘잖아요. 네네. 그 메인 거리 기준으로 이쪽은 게이 거리, 이쪽은 성소수자 거리,
성소수자 거리, 이쪽은 일반 분들 음. 노는 거리,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바뀌는데 그때 당시 이태원은 이제 할로윈이 되면은 그거랑 되게 상관없이 되게 많이 조금 모이는, 되게 많이 섞이게 되는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분장을 하셨었고 약간 그런?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약간 뱀파이어 같은 귀신 음. 분장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와 진짜 이 사람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십자가에 박힌 예수 분장을 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이셨거든요. 네네. 심지어 되게 장발에 머리가 긴 아, 백인 남자분이셨어요.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처럼 자르베토 같은 생기신. 머리. 진짜 예수님 생각하셨는지. 그분이 너희 죄를 사한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와인을 이렇게 따라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진짜 역시 이태원은 나의 상식 밖을 벗어나는 동네다. 그건 목사님도 웃는다 솔직히. 아 너무 웃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아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역시 이태원은 나의 상식 밖을 벗어나는 동네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엄청 강렬하셨겠네요. 저희한테 막 인사해주더라고. 안녕. 너도 천국 갈 거야 이러시더라고. 조금 다른 나라 같단 말이에요. 뭔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뭔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을 방문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태원이라는 곳을.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인 비율이랑 외국인 비율이 거의 반반 수준으로 많이 갈리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태원에서는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입고 다니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진짜 제가 뭐 드랙을 하고 돌아다녀도 뭐 드랙 퀸이 있구나 그냥 이러고 말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은 사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 나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한 이태원만큼은 조금 더 내가 말랐던 좀 살집이 있던 피부를 드러내는 것이 되게 아무렇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사실 이태원이 안전하진 않아요. 안전하진 않아요. 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너무 편견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런 의도를 해야 얘기한 게 아니지만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네, 네. 물리적으로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안정하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이태원이란 공간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표현 방식도 자유로워지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편견을 조금 많이 걷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느 공간에 가도 똑같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원래 일하고 있었던 드랙바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공연이라기보다는 그냥 고객님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막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태원에서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압사 사고가 났다더라 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압사 사고가 났다고?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들으셨어요? 손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손님을 통해서. 나는 지금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손님들 중에서도 뭔가 그 압사 사고 자체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에 대한 생각? 분명히 사람이 그렇게까지 모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용산구청 쪽에서나 아니면은 뭔가 119 재난 상황실에서는 왜 아무런
대처가 없었을까에 음. 대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압사로 사망자가 생길 정도면은 최소한 그 전부터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뭔가 대책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전년도 할로윈도 사람 진짜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상인들끼리도 아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나겠다라는 얘기가 빈번했었어요. 참 조금 대응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안일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왜냐면은 생각해요. 상인들 사이에서도 사고 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쪽 기관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게 너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네, 그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연락이 왔었어요. 안 그래도 가족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죠. 괜찮냐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놀러 간 건 아니었고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건 현장에는 없었어가지고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냥 그런 이유? 뭔가 왜 대비가 안 됐었을까? 충분히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서부터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분명히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당장 다른 사례만 생각해보다 월드페 같은 거만 봐도 시큐리티부터 비상으로 뭔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구급차 같은 것도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안 된 느낌? 대비가?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공간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재밌는 사람들이고 너무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 좀 지자체에서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또 좀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쵸. 저 보신데. 사실 이태원의 할로윈은 정말 이태원에 있는 상인들이 다 막 2-3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자체에서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참 1차원적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뭐 그냥 지역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쳐도 인원 배치가 이런 배치가 그렇게까지 안 되지 않아요. 사실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수성을 좀 띠는 공간이잖아요. 성소수자분들이 좀 많고 외국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 뭐 마약을 해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프레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가십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느낌이어서 그런 게 조금 불편했죠. 보면서 그런 이유로만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들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되게 끌고 나갈 만한 사람들은 이제 20대가 되고 지금 10대를 지내고 있는 친구들일 텐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 더 좀 뭐랄까 당당하게 살고 싶은 계기가 됐어요. 약간 이태원 참사 자체가 욕할 사람은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욕을 한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약간 그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욕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 역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모 장소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앙일보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방문하셨냐고. 제가 그때 말했던 게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까 싶어서 방문을 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꼭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가 궁금해서 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진짜 어린 친구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 쟤네들은 죄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거기에 있으면은 되게 그 보수단체분들 부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추모장소 옆에. 진짜 이런 것까지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되게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이제 룸메이트들이랑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랑 다 의견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태원이 너무 커다란 장례식장이 된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이렇게까지 관광 산업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손을 안 쓰려고 하시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죠. 이태원만큼 되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린 나라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데 너무 조금 힘을 좀 잘 생각하고 쏟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든 이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저희는 이겨내야 했어요. 이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왜냐면은 이태원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렇게 놀고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 약간 우린 괜찮다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우리는 떳떳하게 잘 이겨내야 한다를 좀 보여주는 느낌? 저희는 약간 추모의 기관과 상관없이 살아남았어야 하는 그리고 노력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모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음 할로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놀고 우리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를 경험하는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마음속에는 잘 담아두고 기억하되 우린 이래서 더 조심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더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더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리겠죠? 열리지 않을까요? 열린다면은 가실 거예요? 저는 일하고 있겠죠? 오는 손님들이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재밌게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재밌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도 이태원에서 재밌게 놀면서 일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퀴어 퍼레이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상징적인 공간이니까 이태원이란 공간 자체가 왜 안 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 못 할까? 이태원에 이렇게 퀴어가 많은데. 진짜 의문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뭔가 그런 걸 안 하는 게 뭔가 좀 퀴어인 사람들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태원이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공간. 끓는 속 같은. 맞아요. 좀 관광객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남을 좀 많이 가고 명동 많이 가시고 이러는데 이태원도 충분히 되게 재밌는 공간이라는 걸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일단은 재발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재발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당사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이태원에서 좋아했던 공간들, 그리고 이분들이 재밌게 즐겼던 공간들을 위주로 표시를 남겨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살아 생전에 이분들이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했고 이런 재밌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 너도 한번 즐겨봐. 약간 이런 것들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잠깐 있네요. 저는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